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지난주 도합 5% 상승 마감을 좀 해줬어요.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하반기부터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자, 하반기 거래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메이저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월 1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고, 기관 수급도 지금 순매수가 우위인 점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특히 목요일, 금요일 중심으로 345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평소보다 좀 더 큰 금액을 매수해 줬어요. 반대로 개인은 왠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은 매도는 안 하셨을 거라 좀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상승 마감을 좀 해줬지만서도 거래대금은 좀 평소보다 약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과거 데이터로도 보시면은 4월 중순에 반짝 나왔던 이 상승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매수를 했었다가 그 뒤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다시 하락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홀딩스 주주라면은 체크해야 될 것이 완성차 전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인도량, 판매량이죠. 자, 이 데이터가 증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테슬라에서 직전 분기 대비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다시 온기를 좀 불어넣어 줬기도 하고, 테슬라 주가 자체도 보시면은 8거래일 만에 35% 수직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자, 이 주가 상승에는 뭐 2차 전지 인도량뿐만 아니라 ESS 사업도 좀 호조를 보이면서 올라줬던 것도 있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점프업 했다고 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기차 사업을 하는 테슬라에서 인도량이 증가한 거, 그리고 주가 추세가 좋다는 것은 영향이 좀 작을 수 있을지라도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을 돌리기에는 매우 좋은 재료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가 6월 말에 싱가포르 투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철강 사업이랑 리튬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싱가포르 투자자들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당연히 철강이랑 이차전지 소재, 그리고 리튬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실적이죠. 그리고 이번에 신임 회장인 장인하 회장의 운영 전략과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정책은 무엇이 있냐, 이 정도로 질의를 좀 했는데, 일단 철강 쪽에서는, 중국 철강 쪽에서는 업황 개선 징후가 그렇게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상황이에요. 중국 철강사들도 절반 정도는 지금 적자인 상태고, 공장 가동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하이엔드 철강 제품으로 좀 대응할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지금 당장의 리튬 사업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1공장은 이미 4월 달부터 가동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6월에 준공이 돼서 9월부터 생산 예정이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1단계 6월 준공해서 하반기에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내년 6월이고요. 고품질의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금 정책 IRA에 관해서는 지금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이 리튬은 혜택이 바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고, 향후 신규 프로젝트, 이거는 예전에 한번 뉴스로 나왔었던 전고체 부분에 황화 리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IRA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사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연내면은 올 하반기에는 결정을 해서 공표를 한다는 말인데,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23년도에 실시한 정책으로는 뭐 기본 배당을 주당 1만 원씩 지급한다는 정책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약간 좀 아쉬웠던 정책이긴 하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행을 하면 배당을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긍정적인 정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FCF로 추가 배당 여력이 발생을 하면 기본 배당에서 1만 원 이상 배당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는 또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철강 사업은 당장 개선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중국산 철강 가동률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철강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튬 사업은 예정대로 순행 중이다. 2차 전지가 캐즘 국면임에도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품질의 리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캐파 확장을 하고 있다.
IRA 부분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제품, 아마 전고체 황화 리튬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고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연내 하반기에 의사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기존 정책이었던 기본 배당은 추가 배당 여력 가능하면 기본 배당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에서 진행할 기업 설명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는 2차전지 기대할 만한 사이클이 올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주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캐즘이라고 하지만 옆 동네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LFP 배터리 투자라든가 아니면 건식 코팅 기술이라든가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건데, 이런 단기적인 업황 부진 속에서 미리미리 캐파를 확장시켜 놔야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도래했을 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이나 신임 회장은 기업 운영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뭐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머리를 살짝 들어주면서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죠. 확실하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려면은 지난 23년 초에 방향을 확실하게 돌려줬던 이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4천억 원 정도는 들어와줘야 확실히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3년도 2월 중순부터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레벨업 된 게 보이시죠? 이것처럼 일단 종목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부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 라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 날을 지지해서 주가도 돌려주는 게 보이고요. 자, 저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밸류가 포함되면서 레벨업이 됐었던 이 23년도 연초를 기준으로 지지가 나와주는 걸 봐서 이 35만 원 선부터는 반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40만 원 위로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자리 잡는 게 우선이고요. 하반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2차전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린과 동시에 조선 섹터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선 섹터는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섹터 쪽 수급 변화가 좀 보이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중순부터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잘 가는지 아십니까? 수주 잔고가 이미 3년치나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매출 컨센도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흑자 전환에서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엄청 뛰죠. 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내년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 점프업이 엄청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메이저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가로 수주도 계속 들어와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61억 8천 달러 수주를 목표로 좀 하고 있었는데 5월 말 기준으로는 벌써 56%를 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 지나기도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가 32억 달러인데 지금 41억 달러를 달성해서 이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미친 듯한 수주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월 2일 기준으로 뉴스가 하나 나와줬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해요? 7월 예상을 뛰어넘는 발주 사이클과 선가 상승. 이 선가 상승도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선가 말 그대로 배값인데 이게 계속 올라요. 신조 성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신조 성과가 계속 올라오고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도 조선 최고 하락기였던 2007년 신조선가 지수를 곧 넘어요. 이때 고가를 넘으려고 하는데 조선 종목들 주가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면은 예전에 우리 2차전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처럼 주가 다 올라간 뒤에 와 진짜 많이 올라갔네 하면서 지붕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가 눌릴 때 잡아보는 거 좀 권고드리고요. 제가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비중 10%라도 한번 담가보세요. 옆에 제 번호로 A 하나 보내주시면은 종목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컨테이너선 관련주들 뭐 있어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뭐 세진중공업 이런 애들 벌써 주가 다 올랐습니다. 뭐 운임지수는 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둘째 치고 이제 조선 쪽은 보셔야 된다. 이제 하반기 들어갔고 7월 첫 거래일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올랐을 때 말고 한 발 빨리 움직여서 시세 먹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조선주들 눌려줄 때 잡아야 됩니다. 빨리 매수해 두셔야 되니까 옆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올랐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적당히 눌렸을 때 잡고 가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매수 적용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 받아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직접 매수는 안 하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받아만 보세요. 그리고 주가 잘 나와주면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연락이라도 한 통 더 주셔도 되니까 한번 받아만 보세요. 100% 무료로 드릴게요. 옆에 제 번호 남겨드렸고 댓글에도 제가 지금껏 보여드린 퍼포먼스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100% 무료로 뿌려드리냐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저 유튜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구독자 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이제 뇌물로 이 자료들을 주는 겁니다. 종목 드리고 자료들 드리고 조선주 시나리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바로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추천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